안녕하세요. 델림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어쩔 수 없이 좀 밤에 촬영을 했었는데, 분위기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네, 좀 듣기 편하신가요? 댓글로 의견 좀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은 썸네일이나 제목이 어떻게 올라가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뱅크런이 아니라 펀드런을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금투세가 내년에 시행이 된다고 하잖아요. 이게 원래 2023년에 시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2년 미뤄지면서 2025년에 아마 시행을 하게 될지 모르겠어요. 여당에서는 이거를 하면 안 되는데 위회를 하자거나 폐지를 하자고 얘기를 하는데 야당은 또 안 된다라고 하고 있죠. 의견이 팽배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금투세 관련해서 뭐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그게 뭐야? 뭐 들어는 봤는데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제가 가지고 온 이유는 난 소액 투자자라서 별로 상관없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100만 원 이상 수익이 나고 있다면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다시 뱉어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있더라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오늘 다뤄볼까 합니다. 우선 내년에 금투세가 시행이 되면 그러니까 내년 1년 동안 이제 우리가 소득을 이제 받잖아요. 그러면 이제 2026년 1월에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데 만약 이때 100만 원 초과하는 금융투자 수익을 올린 가족이 있다. 그러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가 없더라고요. 현재는 부모나 뭐 배우자, 자녀와 같은 이런 부양 가족에게 투자 수익이 있어도 인당 150만 원의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적공제가 어떤 개념인지는 아시죠? 소득이 없던 가족들을 내가 부양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돈이 들 거야. 기본적으로 인당 150만 원씩 빼줄게라는 개념이거든요. 현재 법에서는 금융투자 수익은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이자나 배당소득도 2천만 원을 넘지 않으면 과세에서 제외가 됩니다. 금투세가 시행이 되면 100만 원 초과하는 금액도 이걸 소득이라고 보거든요. 인적공제 대상 자격에 보면 연간 소득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되는데 만약에 100만 원 초과하는 수익이 발생을 하면 이게 수익이 있다라고 봐요. 소득공제에서 제외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연소득 8천만 원의 직장인이 배우자 자녀로 인적공제에서 계산을 해가지고 세금 금액으로 봤을 때 72만 원을 절세하고 있었는데 이게 금투세가 시행이 되면서 수익이 있으면 이게 인적공제에서 제외가 된다. 그러면 72만 원의 세금 부담을 해야 합니다. 환급액이 확 줄어들거나 아니면은 세금을 내고 있다면 세금이 확 늘어나는 그런 효과가 있겠죠. 인적공제는 1인당 150만 원이기 때문에 연말정산에서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적공제만큼 이렇게 확확 줄일 수 있는 것도 없거든요.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들은 인적공제를 넣는 게 굉장히 크죠. 자, 그리고 투자 수익이 있었는데 이걸 속이고 인적공제를 받았다라고 하면 10%의 가산세가 붙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몰라서 또 모르고 인적공제를 넣었다가 가산세가 붙을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 좀 조심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건강보험료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소득 기준으로 산정을 하잖아요. 건강보험료가. 자, 지금까지 투자 수익은 비과세여가지고 소득으로 안 잡혔었는데 이제 투자 수익도 과세가 되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포함이 돼서 이자 소득, 배당 소득 이런 게 있으신 분들 뭐 2천만 원 미만이었는데 뭐 이게 소득으로 포함이 되면 이게 2천만 원을 넘어가게 된다.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또 더 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현재 증권사에서는 이걸 좀 대비하기 위해서 수익이 지금 나고 있는 계좌다. 그러면 올해 그냥 수익도 찾고 내년에 인적공제도 받을 수 있게 그 수익을 좀 미리 환매를 해라, 찾아라 이런 식으로 고객들에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뭐 난 나중에 자녀가 성인이 되면 줄 거야 라는 생각으로 넣고 있다면 뭐 계속 넣으셔도 돼요. 그래서 자녀가 성인이 되는 시점에 그냥 뭐 세금을 내더라도 찾아서 뭐 주셔도 상관없지만 좀 애매한 분들 있죠. 뭐 소액이라든지 아니면 찾을 계획이 있었다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걸 찾을까 말까 타이밍을 노리고 계셨던 분들은 올해 환매를 하시면 뭐 인적공제에 대한 아무런 영향도 없고 세금도 없으니까 오히려 지금 현재 환매를 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죠. 이걸 그냥 만약에 모르고 그냥 멍 때리고 있다가
내년에 그냥 환매를 1월 달 하게 되면 세금 폭탄도 맞을 수 있고 인적공제에서 제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모르고 못하는 것과 알고 안 하는 건 차이가 있잖아요. 이걸 선택적으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게 좀 내용을 미리 숙지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최근 증권사들이 금투세 계산기를 제공을 하고 있어가지고요. 이걸 미리 시뮬레이션을 돌려볼 수가 있어요. 내년에 환매를 했을 때 수익보다 세금이 더 많을 것 같으면 올해 조금씩 정리를 하는 게 낫죠. 아니면 공제한도 안에서 정리를 하시는 것도 나오는데 소액 해외 주식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250만 원까지 공제를 받기 때문에 뭐 투자가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해도 연말에 250만 딱 매도를 해서 세금 55만 원 이렇게 해마다 아끼는 사람들도 있다고 해요. 이게 누적이 아니라 그냥 해마다 250만씩 한도가 생기는 거니까 조금씩 환매를 해서 세금도 면제를 받고 수익도 실현을 하는 그런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자, 금투세 얘기는 들어봤지만 뭐 들을 때마다 좀 헷갈리고 그냥 까먹고 이러죠. 짧게 말씀을 드리면 2025년부터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과 같은 이런 금융상품에 투자를 해서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20%의 세금을 매기는 제도예요. 비과세였던 주식, 펀드 수익에 대해서 앞으로 세금을 22%를 내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좀 예를 들어서 국내 주식을 팔아서 6천만 원 수익이 났다. 그럼 5천만 원을 제외하고 1천만 원에 대한 세금 220만 원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주식이 아닌 그 외 금융자산은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22% 세금을 내야 하죠. 어쨌든 올해까지는 주식에 대한 수익에 세금이 없었는데 비과세였는데 펀드도 금융세 소득의 15.4%만 세율을 적용을 했었는데 이것도 22% 과세를 합니다. 소액 자산가들 세금이 6.6% 올라가서 세액 부담이 올라간다는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뭐 장기적으로 보유한다고 해서 뭐 비과세를 해준다든지 3년 이상 5년 이상 가지고 있다고 해서 비과세를 해준다, 뭐 펀드 비과세를 준다 이런 내용도 논의 대상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세제 혜택이 있으면 앞으로 좋을 것 같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뭐 장기 보유분에 대한 혜택도 없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뭐 세금이 올라가는 것 말고는 큰 장점이 없습니다. 그리고 단점만 있느냐? 물론 장점도 있어요. 고액 자산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소액 투자자들과는 또 다른 범주이기 때문에 뭐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자, 이걸 뭐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라고 또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펀드를 좀 환매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타이밍을 잘 보고 환매를 하셔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연말 12월까지 가지고 갔다가 그때 환매를 하느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실 수가 있는데 펀드 타이밍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부터 좀 조금씩 환매를 하시는 게 뭐 일부를 환매를 하시든 아니면은 뭐 전체를 환매를 하시든 그건 여러분의 선택에 달렸지만 어쨌든 지금부터 환매를 하시는 것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펀드 환매를 지금 좀 하면 좋은 게 어쨌든 글로벌 증시도 현재 좀 안정적이어가지고 좀 수익권에 들어있는 그런 종목들도 있고 펀드들이 대부분 좀 수익권에 있어가지고 물론 아닌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뭐 대체적으로 수익권에 있어서 수익 실현하기 좋은 시기고 또 하반기로 갈수록 어떻게 될지 정확한 예측은 할 수 없지만 보통 증권가에서는 9월, 10월은 약세장이라고 봐요. 이때 추석 자금으로 인해서 뭐 자금을 찾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리고 뭐 연말에는 펀드 포지션 청산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대주주가 좀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매도 물량, 회피 물량으로 좀 많이 내놓기도 한다고 해요. 9월, 10월은 좀 수익이 줄어든다거나 아니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 하반기로 갈수록 수익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조금씩 환매를 한다거나 좀 그런 전략이 필요하죠. 그리고 또 올해 이제 금투세가 시행이 된다고 하면 12월쯤에는 아마 펀드 환매 수요가 몰리면 매도가 많아지는 거잖아요. 또 약세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12월 이전에 정리를 해야 연말정산에도 영향이 없고 또 수익을 조금이라도 더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좀 상황을 봐서 조금씩이라도 환매를 하시던지 또 여러분들이 좀 적절한 타이밍이다. 지금까지 수익 율 추이를 봤을 때 지금 좀 많이 환매를 해도 되겠다라는 그런 타이밍이 적절한 타이밍에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이
이걸 보면서 연말정산과 관련돼 있는 이거는 좀 소액으로 하고 계신 분들도 잘못 판매를 했다가 좀 많이 좀 낭패를 볼 수도 있겠다, 손해를 볼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하다 보니까 너무 방대해질 것 같아가지고 좀 축소를 해가지고 좀 정리를 해봤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앞으로 좀 판매나 매도 전략을 잘 세워가지고 수익도 실현을 하시고 세금도 좀 여러분들이 피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잘 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고요. 또 영상에 대한 의견, 댓글 의견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전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